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6월만큼은 꼭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길 기원해보자고요. 자,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두 번째 호텔, 세 번째 얼룩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될까요? 멋진 분이 다가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오, 사수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풀문인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궁금해서 꺼낸 카드가 이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풀문이라면 사수자리의 성향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수라는 것 자체가 활이잖아요. 관역에 10점 만점의 중앙에 꼭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수자리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목표물이 생기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 사수자리 여러분들이 다른 별자리들보다도요, 절망이 좀 커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면 꼭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오늘 뭐 게임을 하는데 레벨업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좌절하시는 거죠. 뭐가 됐든. 아무튼 사수자리로 볼 때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에게 호감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열심히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메시지는 See the bigger picture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뭐 단순히 그럼 꼬셔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파이어 사인 분들이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파이어 사인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가 파이어 사인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아무튼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게 된 것도 저는 파이어 사인과 물병자리인 어떤 분 때문에 휴대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물병자리는 침이라고 영리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하, Awakening이 있습니다. Remember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Awakening, 깨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는 See the bigger picture가 있고요. 그리고 Remember가 있습니다. Remember는 말 그대로 기억인데요. 바보타로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하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가 거의 한 87.3%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깨우침이 느껴졌다면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연들은 있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추억과 다른 게요, 기억은 어떤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같은 게 아니라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기억이고, 추억은 그래, 그런 적도 있었지 라는 게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어웨이크닝이 있다면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과 상당히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미묘하게 이렇게 썸 같은 게 오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카드는 단 2장 나왔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이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센딩이 나와요. 일단 그렇군요. 큐피트 에러가 있습니다. 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겠죠. 새로운 사랑인데 사랑의 화살을 쏘고 싶은데 커피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센딩 풍선을 타고 날아가죠. 하늘로 오르고 싶은 겁니다. 즉 이분인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해서 어센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풍선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부웅 뜬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자, 여러분에게 가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풍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게 이 어센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이분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넘어가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에게 가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새로운 인연일 수 있어요. 즉 진짜로 새롭게 만난 사람. 그런데 여기는 리멤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게 될 거는 솔직히 사수자리 에너지가 아니에요. 커피컵은 뭐냐? 친구인 척 스벅에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수다 떨면서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겠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쏙 빼고 보면요, 그냥 새로운 관심이 생긴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알아가보고 어떻게든 호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가 깨어났대요. 그런데 이 깨어남을 어센딩의 에너지와 연관해서 본다면, 이 사람이구나, 내가 만났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있구나, 이 스벅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있습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는 솔직히 세지테리어스 사수자리 카드가 아니고요, 얼스사인이죠.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인데 상당히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오브 스워드가 뒤집어져 있는데요, 체리엇도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에 킹 오브 원즈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사수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나이트는 서 있어요. 자, 언더라인을 봅시다. 언더라인은 9개의 지팡이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타워가 나오네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요? 왜 이렇게 요즘에 카드를 열면 타워가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 타워가요, 거짓말 안 하고요, 거의 1년 정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3개 동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3개 동전이요, 커피컵이에요. 그렇군요. 2개의 칼입니다. 그래요. 교황님이 뒤집어져 있고요. 7개의 지팡이도 현재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서 있고 지금 9개는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여러분, 6월에요, 이분이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알고 지냈다가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뭐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이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뭐 카톡에 뭐 연결이 돼 있다가 그냥 이제 연락 잘 안 하니까 친구들 너무 많아서 숨김 처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을 보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스타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SNS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냐면 이분 자체가요, 지금 상당히 파워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수자리라면은 집중을 해서 맹공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수자리인 카드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킹 오브 원즈는요, 액션입니다. 액션. 너 좋아, 내가 널 가지겠어, 뭐 이러는 에너지인데, 너 좋은데 나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팡이들이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흔히 말해 활동, 움직임, 액션 이런 것들을 할 여지가 없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지쳤다도 있고 멈췄다도 있어요. 체리엇의 역방향은요, 딴 거 아닙니다. 차가요, 고속도로든 어디든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툴툴툴툴툴툴툴툴 선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9개의 지팡이가 언더라인인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원래 9개 지팡이는요, 내가 9번 동안 여기 보면은 늑대가 있는데 늑대가 들어와서 막 이러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방어막을 쳐놓은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 늑대가 들어오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늑대가 들어와서 나의 발을 물던지 나의 팔을 물던지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죠. 액션도 없죠. 될 대로 되라. 모르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요, 사랑 때문인 건지 이 사람의 뭐 일적인 부분 때문인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인생이요, 맹해요.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요,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저는 상당히 인터넷적인 무엇인가로 보고 있어요. 이게 염탐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한 2, 3년 전쯤에 잠깐 뭐 좀 친했는데 연락이 좀 끊어져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SNS와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 볼까인데 이분은 지금 안 움직입니다. 아니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좀 멈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요, 이게 방어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물론 방어가 7번 지팡이 카드인데 아까 7번 지팡이 카드가 있었죠.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님이 뒤집어진 것 뒤에 얘가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타워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일단은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상처를 받았는데 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일이 잘 안 돼서 상처를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데미지가 좀 큰가 봐요. 뭐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황님의 관점에서 볼 땐 사람의 도리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도리라는 게 법문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풍습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아무튼 인생이 깝깝한 거죠. 깝깝하다예요. 자, 그 상황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나이트 펜타클입니다. 나이트 펜타클은요, 상당히 느린 애예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사가요, 원래는 그 카드가 이 동전을 얘가 들고 있거든요.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 카드에는 말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이트 펜타클이 원래는 가장 유명한 게 요 그림이죠. 기사가 말이 앉아있고 동전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은 서 있고요. 그리고 이 동전을 앞으로 내밀고 있잖아요. 이 동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너가 와서 이 동전을 가져가 주면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나의 노력을 할 거야. 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진중한 애예요.
하지만 속도가 느릴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말이 움직이죠. 앞으로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리고 동전이요, 나무 위에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동전을 내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있을 때 이 친구는 뭐 하냐면, 인터넷으로 뭔가를 보고, 멈춰 있고 인생이,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시 지쳤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든 뭐든 간에 어웨이크닝이 들어와 있어요. 즉 무엇인가가 깨우침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인터넷적인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부른 거죠. 마이클이라고 합시다. 마이클 휙 해가지고 이제 마이클이 왔어요. 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동전을 이제 손에 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땐 이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나랑 사귈래? 나랑 뭐 할래?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건데, 마음은 지금 큐피트의 에로입니다. 여러분에게 흠뻑 빠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풍선 타고 날아가고 싶은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타워부터 나와 있었던 상태였고, 무엇인가가 세 명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카드죠, 이게. 그래서 직장을 가장 많이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큰일이 있었고, 그리고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안 좋은 일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이 상당히 부정적이 됐어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뭐 회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 배당이든 뭐든 뭐 그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도리상 너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에라이 될 대로 되라라고 하고 살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을 본 거죠. 그래서 어웨이큰이 된 거예요. 아, 나에게 맞다, 이 친구가 있었구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사수자리라면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시기적인 카드가 아니었다 라고 본다면, 이분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집중할 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연찮게 집중할 게 생겼습니다. 지금 화살이 나와 있죠. 이게 사수잖아요. 집중할 건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성공이든 뭐든 그런 게 아니라 주피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자, 주피터 카드가 나왔습니다. 목성이고요. 어차피 뭐 목성은 올해 최고의 키워드죠. 목성이 황소 자리로 5월 16일 날 들어가게 됐고요. 앞으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내년 5월 24일까지, 5일까지, 그때까지 있게 될 텐데, 주피터 목성과 황소 자리가 만난다라는 게 중요하죠. 안정적인,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풍요로워진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번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지금 보면 하나같이 다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구질구질하다는 게 이분이 돈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뭔가가 다 멈춰져 있고 뭔가 스톡돼 있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이 주피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가 황소 자리로 들어가는 이 에너지가 이분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역설적으로 바꿔보면 우리 리딩이 새로운 인연인데, 이 주피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분의 관계가 정말로 풍요로워진다. 그렇게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관계 어떻게 될까요? 한 장 열겠습니다. 모멘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놀라운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건데요. 자,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당히 좋은 사인이에요. 자,
관부터 나옵니다. 두 분이 관짝을 짠다. 그거부터 나오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아, 뱀이 있네요. 그렇군요. 일단 뱀이 있었나봐요. 이분 삶에. 그렇군요. 자, 멋집니다. 프로포즈 카드인 부캐가 나왔는데, 여러분, 7, 8, 9, 이렇게 나왔어요. 대박이죠. 자, 번호 조합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카드도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싱크로네시티라고 해서요. 7, 8, 9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연속돼서 나오면 이게 뭐 이쪽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속이 되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이 카드를 쫙 다 깔고 번호 조합을 뺐고 그 다음에 밑에 언더라잉을 제가 우연찮게 봤거든요. 지금 반지가 나와 있어요. 이분의 삶이 구질구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이분한테 뭐냐면 모멘토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파티를 갔다 왔나 봐요. 정말 이쁜 의상을 입고 있죠.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예기치 못하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냉장실에 넣어놓진 않겠죠. 아무튼 이게 뭐지? 가 있는 거예요. A gift from someone special. 특별한 누군가로부터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이분의 구질구질했던 삶에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사랑으로 가슴 아팠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적으로. 만약에 이걸 결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이혼이에요. 이혼이 됐고 뭐 그것 때문에 정말 지랄 같았고 뭐 이랬던 건데 만약 그게 아니고 직장의 어떤 일로 본다면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의욕이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건데 여러분 때문에 마음에 뭔가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이 카드잖아요. See the bigger picture.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만나서 돈가스 클럽이나 가자 요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셨죠 이거 요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웨이크닝까지도 나왔잖아요. 아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 여러분이란 사람이 있었지도 가능은 한데 지금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 음식이 들어있었던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 선물 카드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요 안녕 올만이야 어떻게 지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의도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뭐 카톡 리스트 보다가 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연락 안 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락이 이분에게는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이죠. 무엇인가가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내야겠다라는 건데 뱀이 있었어요. 자, 뱀은 독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3의 인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바람을 폈을 때 A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에너지가 있어요. 3에너지 때문에 타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독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꽃다발을 주는 건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할까? 돈가스 클럽 갈까? 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번호 조합은 6번 구름이 나왔는데요. 구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이분의 삶이 구름에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세상이란 거는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의 미래도 불투명했고 무엇인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 구름 뒤에 보면 해가 뜨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락이 됐든 뭔가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분이 연락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순간이 이 모든 걸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카드가 뭐 소울메이트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6월에는 일단은 좀 반갑고 놀랍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어떤 커피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벅스 이제 생일 쿠폰 받은 걸로 지르는 거죠. 케이크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그런 걸 하다가 어떻게 되냐? 제가 보여드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로 가는 어떤 스타트 지점이 되는 게 6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 See the Bigger Picture 있잖아요. 얘도요, 결혼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진짜 그렇게 가볼까? 라는 생각이 그냥 근거 없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야, 세상에 2개의 컵이 나왔습니다. 이게 소울메이트예요. 센트홈. 자, 이게 뭐냐? 타워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열어봅시다. 하나만 더요. 원래 2장만 열려고 했는데 에이스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못해도요 5, 6년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두 분이요 뭔가가 있었긴 했어요. 에이스 컵이고요 2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에이스 컵을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끝났든지 뭘 해서 끝났든지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서로에게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 있잖아요. 얼어 죽일 놈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지났고 여러분들의 SNS도 받고 뭐 그러다가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지내요? 뭐 잘 지내지? 뭐 웬일이니?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있어서요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긴 했어요. 지금 여기도 타워가 나오고 여기도 타워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어떤 그 큰 사건을 하나 겪으셨던 건 맞는데요. 그 사건에서 여러분과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에이스 컵과 2개의 컵이라뇨.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말인 걸 수도 있겠네요. Peaceful Resolution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말 달라지죠.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싸웠고 여러분이랑 이별이 됐다는 말인데 그럼 그 이별이 이건가요? 아무튼 피스풀 레솔루션이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두 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석세스가 있습니다. 성공할 거래요. 이건 여러분과 이분의 사랑과 관련 없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그 일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대립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사랑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분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게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뭐 보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름이 지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뀐다고요? 전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해도 한 5, 6년은 지난 정도의 앙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러브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삶이래요. 너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로맨틱한 삶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쪽에 있어서 자. Trust that it will happen when the time is right. 모든 시간이 타임이 적절할 때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적절할 때 어떤 일들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따지고 보면, 좀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도 좀 많았고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랑이 올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여서 그런데 주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분이 상당히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한번 해본다든지 혹은 진짜 결혼을 하게 돼서 집을 구하게 된다든지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두 분의 삶 자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그냥 관계 커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어떤 삶이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인연 두 번째,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가 피서지잖아요. 지금 여기 동남아 같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제 여름인데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 그렇게나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답니다. 확률적으로 약 87.3% 정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 하여 놀라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사자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뉴무닝 리오 카드예요. 자,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자자리는 뭐 대놓고 지금 이 바닥의 그림의 별자리죠. 여름을 상징하는 별자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룰러가 태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요, 이 사자자리 여러분에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외모적으로 섹시한 분들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구 중에 사자자리 안 섹시합니다. 안 섹시한데요, 이분들이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입어도 똑같이 입혀놔도 A와 B 이렇게 돼서 비포와 애프터 뭐 이런 거 할 때 또 보면은 애프터 쪽에 가까운 게 바로 이 사자자리죠. 파이어 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쟁취하고 싶어하는 게 또 파이어 사인입니다. 샤인이라고 돼 있어요. 빛나라. 그냥 이 자체로 빛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샤인 느낌표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조금 우중충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빛나라, 그거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떤 분은 사자자리일 확률이 있다. 그렇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이요, 좀 그런 특징이 조금 있는 게 다른 별자리들보다는 좀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과 새로운 인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외모가 이분에게 사로잡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성격이 지랄 같으면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자리는 그래도 참아줍니다. 일단 외모가 끌리면 자신이 좀 이해해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외모가 안 끌리는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좀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는 못해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gratitude, presen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분이요, 인생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월급도 꽤 괜찮고, 이때까지 이뤄놓은 것들, 뭐 승진이 됐다면 승진, 나의 어떤 캐리어 경력,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고마워하고 있대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번던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스럽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당히 뭐라 볼까요? 왜 그 약간 성공한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CEO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전문직이거나 혹은 충분히 자기 자신의
프리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웨딩 링스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너무 막 가는군요, 이분은. 여러분하고 새로운 인연인데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자, 아하, 팜트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과 야자수 밑에서 살고 싶다네요. 자, 보겠습니다. 나리너프가 있어요. 이 분은요, 여러분들과 미래를 그립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로맨틱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비 오는 날에 우산 집어던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와락 키스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걸 하는 게 사자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상당히 여러분이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커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타로를 꺼내봐야지 알겠지만 막 그렇게 뭐 로맨틱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나리너프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인데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약간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분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한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리너프라는 에너지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좀 소심해서요.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심해졌다라는 것 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이분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안정적으로 내가 라이프를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뭔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나와 결혼해 주지 않을래? 이건 아니에요. 상당히 사수자리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게 사수자리 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제자리 분들은 그냥 진짜로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침착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엠프레스의 역방향부터 나옵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에이스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이상한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9개의 컵의 역방향이고요. 자, 마지막에 선 카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선 카드가 사자자리 카드기는 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칼의 역방향인데 밑에 6개의 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군요. 자, 이 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이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여러분이 이분이랑 사귀게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요, 이분이 여러분의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나한테 나타난 새로운 인연인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분이요, 상당히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을 하셨어요. 힐링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삶은요, 불행해요. 불행 카드입니다. 대놓고 불행 카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번던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를 다닌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4개의 칼은 어떤 일이 진행이 됐다가 이분에게 어떤 충격이 됐고요. 그 안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엠프레스의 역방향이죠. 엠프레스의 역방향은 못된 언니입니다. 원래는
엠프레스가 그 타로 카드의 공정 카드들 중에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뭐 퀸 오브 컵스도 있고 뭐 나오는데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여성이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천한 여자입니다. 못된 언니죠. 저는 이게 이분의 모든 것 다 바꿔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불행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이 라이프에서 여러분들과 가정을 이루든 뭘 하든 편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더 나은 사람 만나고 뭐 여러분들보다 뭐 더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 여러분들보다 더 뭐 부자거나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건데요. 9개 컵의 역방향이 있죠. 난 좀 이젠 그러고 싶다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이 어떤 사랑을 할 때 이분이 그 사랑을 너무 원해서 너무 무엇인가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사랑들을 할 때마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너무 잘해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안정적인 이런 사랑하면 안 돼? 왜 그게 잘못인 거야? 예요. 이제는 내 실속 나도 차릴래. 예요. 근데 그 실속을 이제 여러분들과 차리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사랑의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것은 믿음직하다예요. 그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믿음직하다는 걸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요. 사랑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이분 자신 없어요. 그냥 보기에 사자자리일 뿐인 거지 옷 매무새가 깔끔하고 잘 씻고 다니고 그런 것이지 이분 여러분에게 어떤 액션 못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에이스 스워드가요 있는데요 원래 이 카드는 뭐냐 명백해졌다예요. 명백해진 건 맞아요. 지금 다 명백해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인연인데 웨딩링이 나오다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자 여기 보면은 칼이요 바위 위에 꽂혀 있어요. 즉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면 나는 너를 좋아해 너와 사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려면 이 칼이 돌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지금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불행하고 못된 언니도 있었고 힐링도 했었고 그리고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라고까지 꺼냈다면 아직까지도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 이분이 약간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에이스잖아요. 에이스들은 다 시작을 의미하죠. 에이스 컵은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 마음이 막 뛰어 에이스 원즈가 났다. 저분의 외모 너무 탐나 나는 저분을 갖고 싶어 인 것이고요. 에이스 동전은 선배 오랜만이에요. 우리 동네 웬일이에요? 아니 그냥 뭐 지나다가 했어. 여기 소개할게. 나 같이 일하는 분.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 형 동생이에요. 이런 게 에이스 동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기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에이스 소드는 뭐냐? 이 사람이구나.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잘라내야 될 게 있어.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지우거나 결단 내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에이스가 바로 카렐 에이스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잘라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잘라낼 게 뭐냐? 딱 봐도 이 언니죠. 그 말인즉슨 이 언니가 아직까지 이분의 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엠프레스 언니가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고 있었다니까요. 불행하게.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행복해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큰 미래 없으니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가 되는 상황에 빛나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빛날 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빛나냐? 여러분 때문에 빛나는 거죠. 아무튼 사자자리스럽지 못하게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많이. 자신감 없는 사자자리라니 말도 안 돼요. 세컨드 하우스 오닝 카드인데요. 자, 두 번째 집이고요. 세컨드 하우스 카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적혀있죠. 오닝. 이 호텔은 내 손에 있잖아요. 이건 내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즉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보면 팜트리는 그겁니다.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언니 오늘 어제 그때 그 오빠들 만난다며 나도 같이 가자,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의 여러분을 사랑해야죠. 뭐 사랑하겠죠. 사랑하니까 웨딩링이 났는데, 저는 이게 뭘로 느껴지냐면 이분이 안정적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Physical Connecti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신체적 연결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이어진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이어진대요. 이 카드가요, 의미하는, 일단 이해합시다. 첫 번째 카드 열쇠, 두 번째 카드 달 33, 32, 마지막 카드 26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분은요, 상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말해줬어요. 일단 대놓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 사자자리라면, 진짜 이분이 사자자리라면요, 자신의 상처를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자리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못났기 때문에 받은 상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피지컬 커넥션이 있죠.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속궁합 잭스는 정말 잘 맞나 봐요. 그렇게 일단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잭스가 이 모든 관계를 다 바꿔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사랑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고요. 나는 내 삶에서 이 공허함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안정적인 무엇인가로 채워졌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사랑을 한다면은 전자겠죠. 후자는 내가 안정적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키퍼 덱도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이분이요, 하고 싶었던 건 사랑 맞아요. 맞는데 어떤 잭스를 통해서 세 장 안에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열쇠예요. 그래서 이 세 장 안에 보면은 장미가 있죠. 장미가 열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팜트리니까 안정적인 사람이야, 흔히 말해서 사고도 안 치고 바람 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괜찮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건데, 제가 너무 잭스라고 해서 좀 그런데, 자,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뭐냐면요, 음과 양인데요. 양이 저기 어디 아일랜드 뭐
오스트리아 뭐 저기 어디 있고, 음은 저기 어디 뭐 베트남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말 멀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는 한 몸이 돼야 되는 운명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두 몸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몸의 에너지가 끌려와서 이렇게 만나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이어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몸은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너무 슬픈 감정이 있었고요. 복잡한 이분의 아련한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이 분이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정말 슬픈 일인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 것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즉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서 있고 이분이 서 있고 이렇게만 서 있어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즉 몸이 두 분을 만나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분의 닫혀있던 마음과 슬픈 마음에서 드디어 열게 해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칼이 났어요. 일단은 아주 급작스럽게 벌어진다 가능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게 모두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에 있고 베트남에 있는데 쓱 중간에서 만나려면은 그 어떤 에너지가 설명이 되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3개의 컵이 있습니다. Here to make friends 카드가 있어요. 자, 일단은 친구처럼 지낸다가 있는데, 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3에너지네요. Next destination 3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자, 마지막 카드 러버스 카드가 있습니다. 애인이 된다, 연인이 된다 인데요.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나와지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싹둑 잘라내지는 것은 이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안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기억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잘라내지는 건데, 그렇다고 사람이 순식간에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분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그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말을 써야죠. 근데 지금 이분이 원했던 건 나의 삶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33 에너지가 나와 있다면 확실히 답을 못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게, 나도 널 따라갈게, 이게 아니라 아직은 좀 생각해 볼게. 그 정도의 에너지가 3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친구로 된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간다. 연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조금 슬로우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두 분은 러버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영혼을 치유해주는 그런 천사 같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Whom do you need to forgive? 카드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꺼낸 건데, 너가 용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야? As you release old anger, 너가 갖고 있는 그 낡은 분노를 놔줌으로써 너는 진짜로 원하는 너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이분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솔직히 분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분이요, 내가 왜 그런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을까예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까예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노의 다른 모양이기도 하죠. 자, 또 나옵니다. Forgiveness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분하고 상관없이요. 여러분도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나 봐요. 어쨌든 이분하고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과거의 사람이다? 저 그렇게 전혀 안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피지컬 커넥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두 분이 미친 듯이 싸우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이 서로의 몸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난다.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에서 이분의 카드로 꺼낸 건데, 여러분이 엠프레스의 역방향이라면 지금 여러분이요, 바람 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과 과거의 어떤 분이라고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역시도 무엇인가를 용서해줘야 될, 놔줘야 될 부분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달 안에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름 이제 거의 끝날 무렵, 그때쯤에 어떤 또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6월의 리딩이니까 6월에 이분이 뭘 하는 거냐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게 될 것은 어떤 그 몸적인 만남, 그것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뒤라는 게 9월인가 봅니다, 여러분. september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september에 이렇게 되나봐요. 러버스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6월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할 사람, 즉 결혼이라는 게 말이 결혼이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사람, 그런데 거기에 어떤 흔들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여러분을 봤어요. 친구가 됐어요. 점점 발전해 나가요. 그리고 러버스가 되는데, 이분도 놔줘야 될,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야지 이 관계가 가겠죠. 그래서 9월이 되면은 두 분이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 몸적인 만남은 이 중간 단계인 여름쯤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요, 상당히 진짜 운명적 만남으로 보여져요.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를 떨어져 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줄 같은 거로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빨간 줄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분과 장기간 행복하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덥다고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여름을 함께 보낼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오픈할게요. 오, 제미나이 카드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리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리딩 자체가 6월 리딩인데 쌍둥이 자리가 6월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니까요.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딱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뉴문인 제미나이죠.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의 신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Think it through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봐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사귀어 볼까? 나를 받아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일단 제미나이가요, 쌍둥이 자리를 대표하는 카드가 메이저 알카나의 러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연인 카드기도 하고, 또 더불어 이제 쌍둥이 자리의 가장 큰 부분은 사회적인 테두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참 많은 분들과 친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뭐 이런 캐릭터이죠. 정말 잘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걸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또 저는 늘 이제 별자리 이야기할 때마다 단점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잘 맞춰준다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맞춰주고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런 변신이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이죠. 그걸 또 다시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A라는 그룹에서 쌍둥이 자리를 봤는데 B라는 그룹에서의 쌍둥이 자리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저분은 뭐가 진짜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솔직히 속을 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과 여러분들이 또 인연이 된다면 재밌고 즐거운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요, 쌍둥이 자리인 어떤 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게 상당히 시기적인 느낌으로 보여져요. 지금 딱 이때가 쌍둥이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앞에 나타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카르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또 난데없이 이상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역시 여기는 바보타로 맞나봐요. 카르마예요. 밸런스고요. 저스티스라고 되어 있죠. 타로 카드의 저스티스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일단 에어사인 분들이, 에어사인이라 하면 물병 자리,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죠. 이게 이제 천칭 자리 카드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라든지 심지어 내가 뭐 짜장면집을 갔었더라도 뭐 단무지나 양파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 분은 다소 이제 힘들었던 사랑을 했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줬을 때 일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다고 일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주기만 할 거야. 그것을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되고요. 카르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만나게 될 이 관계가 이분에게 있어서의 카르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소 1일 때 1이 오는 사랑을 원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선 다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때 받기만을 원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정말 진짜 단순하게 보면 두 분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갚아주든 이분이 갚아주든 이번에 만나게 돼서 카르마를 갚아야 한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볼 그런 카드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 있죠?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 그런 리딩이 거의 한 8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재회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나타날 분은 이별이 된 이 제미나이로 추정되는 이분이다. 또 가능은 하겠죠. 자,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나투데이부터 나와요. 뭔가 싱그럽진 않네요. 그래요. 나투데이. 자, 따라가 봅시다. 포토그래프도 나오네요. 사진 카드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일단은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데이트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딱히 또 재회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트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게 재회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사귀어보자라는 의미가 더 강한 카드예요. 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유문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과 사귀는 것에 어떤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끝난 사랑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이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분이 안 끝났던 것 같아요. 안 끝났던 게 아니죠. 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형 같아요.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당당한 거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 이전에 했었던 어려운 사랑이 겹쳐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 말, 뭐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이 겹쳐 보인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 봅시다. 자, 타로를 열어볼게요. 아, 윌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군요. 5개의 동전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 있고요. 자, 그런데 나이트가 서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퀸 오브 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쌍둥이 자리고요. 원래는 물병 자리 카드로 쓰는데 지금 퀸 둘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윌이 들어와 있는 게 좀 큰 거죠. 자, 그런데 밑에 하이프리스티스 여사제 카드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걸 의미하는군요. 자, 왜 뒤집어졌을까요? 킹 오브 펜타클스가 있어서 뒤집어졌대요. 지금 여기는 킹이 없는데. 그렇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또 사람이 나왔어요. 킹 컵이 또 있어요. 지금 퀸 둘에 킹 둘이 나와요. 이 무슨 복잡한 이런 관계가 있죠? 에이스 원즈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볼게요. 3개의 컵이 있네요. 3개의 컵에 역방향이 있다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이스 펜타클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요, 아까 계속 보여드렸죠, 카드를. 여기에 코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킹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퀸도 둘 있고, 아무튼 지금 이 안에 뭔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윌은 10번 카드죠. 메이저 알카나가 21장인데 이게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쭉 가고 있다가 이야기가 이제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이게 하늘에서 보내준 어떤 행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 자체의 반전 같은 걸로 일단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카르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더라인이 퀸 오브 스워드죠. 퀸 오브 스워드는 상당히 냉정한 여왕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왕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펜타클 여왕도 있잖아요. 펜타클 여왕은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애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편도 챙기고 뭐 다른 자녀도 챙기고 살림도 챙겨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여왕님이 퀸 펜타클인데, 스워드는 뭐냐면 여왕님이긴 한데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리얼 먹고 견과류 먹고 회사 나가서 정확하게 일 지시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고, 만약에 그것까지도 하지 않으면은 칼같이 해고하는 그런 느낌의 여왕님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더라인이 그게 나와 있다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뭔가가 날카로워요. 그런데 데이트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나투데이는 뭐냐, 오늘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말이고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예요. 전화를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말 그대로 과거의 기억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데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이 데이트는 여러분이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새로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인연과 데이트를 하는데 과거의 생각을 하고 화가 나 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여러분을 보고 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요,
이것도 설명 먼저 드리고 갈게요. 5개의 동전의 역방향은 뭐냐? 일단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얘마저도요, 상당히 재정적인, 파이낸셜적인 그런 카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둘이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나이트가 동전을 나무에 걸어놨던 건데 얘를 들고 이제 어디론가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는 데이트인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어떤 내용이 우회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천천히 간다는 것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여왕님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시했던 일을 너가 오늘 안에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그 칼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왕관을 갖다 줬죠. 왕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주의 메시지기는 한데 이 우주의 메시지가 여기 머리에 쓰여지게 되면요, 이 머리에 있는 뇌,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런 것에서 우주의 메시지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지금 이 여왕이 칼을 내려놨다는 말은 나의 어떤 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고 다른 가능성과 생각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는데 일단은 나투데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역시도 헬프미입니다. 헬프미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상황 하나를 겪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종료가 된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오는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여러분과 아주 칼같이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에 이분의 생각이나 머릿속에 있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있죠? 그냥 보여지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보여지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도 그런데 아무튼 여기까지. 자, 이 카드들을 제가 쭉 본 결과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여러분하고 잘 사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분에게 투자를 해주거나 어떤 금전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무엇인가 있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투자를 했다라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분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요것은 몸이 불타오른다죠. 몸이 불타오른다. 삼각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말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 같긴 한데, 근데 사기라면은 다른 카드가 나올 법도 한데, 제가 그냥 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투자인데, 이게 투자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기회 같은 거예요. 이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을 수도 있고 뭐든 간에, 그래서 알게 된 관계가 깊어졌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헤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했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칼같이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잘라냈다 이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 건지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단순히 내가 지금 뭐 어디인가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말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헬프미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데요.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서 내가 돈이 말렸기 때문에 이 돈이 부족하니까 너에게 다시 와서 도움을 청하겠다. 이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만약에 돈적으로 좀 힘들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분이 알게 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 사랑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것이 생기면 사랑은 필요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도 옆에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게 사람,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사랑인 거구나. 든 뭐든 간에 지금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카르마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했던 그 안 좋은 행동들을 이제 페이백, 그러니까 갚아줘야 되는 운명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겠죠. 막 이렇게 하겠죠.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전화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잖아요. 지금 나이트 펜타클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과 어떤 일을 겪고 나서의 지금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싶다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11장의 카드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요. 그런데 맨 마지막 카드가 월드였잖아요. 위로 가다가 월드가 됐어요. 윌로 가다가 월드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10번에서 마지막 카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회전을 한 거잖아요. 우회전으로 쭉 가다가 이게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도착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타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0개의 컵이 밑에 있는 상태거든요. 예측해보건데 이렇게 돼서 뭐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계속 밀어낼 것 같습니다. 계속.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이 되거든요. 종결이 되는데 이분은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쭈루루 그냥 읽어주고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진 않아요. 네. 10th house, The World 카드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집이고요. 10번째 집은요, 사회적 유치입니다. 지금요, 계속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 이분이 성공력이 정말 강해요. 성공 때문에 여러분을, 여러분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느낌이 일단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집이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또 직업을 말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가스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로 만든 가구나 뭐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번 생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한데 지금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이 분이 뭐가 있는 것 같냐면 그냥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요, 허세고요, 가오죠. 그런데 내가 이 삶에서 보여지기에
너무 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한 걸로도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것은요, 진짜로 어떤 직업적인 관계에서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타로는 정말 어렵네요. 제가 아이템 3개를 하면은 꼭 하나씩 이렇게 어려운 게 걸립니다.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카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한 게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러브 랭귀지, 피지컬 터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왔고요. 러브 랭귀지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너가 사랑이 시작이 될 건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든 조금 반하는 사람이 나타났든 썸을 타든 뭘 하든 거기서 너가 발전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피지컬 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만져라라는 거죠. 부드러운 터치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만져주라는 거죠. 그겁니다. 가까워지라는 말이죠. 카드를 열어봅시다. 자, 일단은 16번 스타가 나왔는데요. 자,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자, 별인데 달도 있네요. 마지막 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하늘에 떠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 해, 별, 달. 저는 이 3개 카드가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카르마로 느껴져요. 저는 저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르노만드를 정말 몇백 번 했잖아요. 이 조합으로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 조합은 해석이 안 됩니다. 별, 달, 해라니요. 중간에 우리 보통 문장에서도 접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지금 저는 이 3장의 카드가 뭘로 보여지냐면요, 우주로 보여져요. 그냥 우주예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두 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전과 자전을 하죠.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있고 그걸 주변으로 막 돌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있죠. 겹쳐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주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있는 거 일단은 사전형의 것도 말씀드려야죠. 별, 희망입니다. 미래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멀리에 있을 그 일을 희망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달, 감정입니다. 이모셔널이에요, 얘가.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복합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좋은 미래를 본다. 그리고 해가 있죠. 명확해지다, 행복해지다, 정답이다, 나의 뜻이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3가지를 해도 해석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주로 보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우주예요.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월식도 있을 거고 일식도 있을 거고 겹쳤다가 떨어졌다가 스퀘어가 되어가지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도 있고 지지고 볶고를 한다는 거죠. 데이트가 있잖아요. 이분은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분이 터치를 할 때 왜 이래? 어디다 대고 손을 대? 라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킨십이나 어깨동무나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준다면 다시 우주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타로 리더분 중에서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우주로 보입니다. 그냥 곰이에요. 곰은 힘을 말하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 폭력이고요. 열심히 하겠답니다. 열심히 하겠다.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빙하가 녹았어요. 곰이 지금 물 안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있죠. 이게 완전체인데 이 완전체로 가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이요, 카르마라고 봐요. 누가 전생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잘못을 했는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그런데요, 윌이 들어와 있죠. 월드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었다면요, 그냥 이 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끝나지도 않고 막 지우볶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회전을 했어요. 차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어떤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그 르노만드의 나침반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나와줬으면 어떤 목표로 간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상황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건데요. 가장 마지막 카드는 행복 카드예요.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헤엄쳐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별, 나의 미래에 희망하는 무엇. 너를 보면 너무 감정이 부풀어 올라.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난 너가 내 사람이라는 게 명확해졌어. 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러버스 나왔습니다. 자, 6번 카드고요. 자, 러버스가 이 카드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미나이가 러버스입니다. 메이저 알카나 6번 카드 러버스의 별자리는 제미나이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랑을 하는 사이예요. 14번 키피첼, 뭔가 내려놔라는 거예요. 화나더라도 네가 그랬잖아! 이러지 말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잠깐만 5초만 기다려봐. 잠깐만. 그래, 계속 얘기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열겠습니다. Meditation brings answers. 뭔가 계속 생각하고 조용한 곳에서 너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스. 이 사랑, 그지 같은 사랑 맞나요? 예스, 맞아. 원래 그지 같은 거야. 이 사람 왜 자꾸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 카르마예요? 예스, 맞아. 이 사람하고 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예스, 맞아. 뭐가 됐든 예스랍니다. 우리는 인연 맞죠? 예스, 맞아. 우린 러버스인가요? 예스, 맞아. 이 사람은 돈가스를 좋아할까요? 예스, 맞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윈터가 있습니다. 겨울 카드고요. 너가 긍정적으로 바라는 그 기도들은, 그 기도들에 대한 대답은 모든 것이 겨울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분이 6월 달에 뭔가를 하나 봐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고 무엇인가로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그게 이해라고 봐요. 그런데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 5개의 컵의 역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6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약간 저의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요 6월달에 이분하고 뭔가를 하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카드네요. Release the need to control the situation. 뭔가 있잖아, 컨트롤 하려고, 내가 딱 조정하려고, 내가 감독하려고, 내가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이
것들을 놔줘라 라고 합니다. 난 너랑 연락하면 안 돼. 너는 진짜 지랄 같은 애야. 그런 것들을 놔주랍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룩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